오늘 할 내용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역시나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이제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내 무의식이 나다. 제가 탐구해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무의식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내용, 오늘 할 내용은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46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무의식의 특성은 저항하면 지속된답니다. 저항하면 지속된다.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은 잠이 더 안 오거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안 떨려고 마음먹지만 더 떨리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더듬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칼 융은 저항하면 할수록 끈질기게 지속된다 라는 명언으로 무의식의 역설적 속성을 잘 설명했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끈질기게 지속된다. 마음의 당혹스러운 측면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특징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인가를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대도 있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하게 되는 현상도 있죠. 하여튼 의식의 의도와 무의식이 충돌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오래전에 40대의 한 남자분이 입에 침이 많이 고이는 탓에 대화할 때마다 침이 자꾸 튀어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 의식되고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침이 넘쳐 흘러서 말할 때마다 입 밖으로 마구 튀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이런 환자 한 번 봤는데 이분이죠. 그 뒤로 본 적도 없고 그 전에 본 적도 없고 책에서도 이런 병명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의학서적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희귀한 병인지라 치료법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는 당시에 이런 무의식의 속성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할 때여서 몇 가지 침법을 동원해서 일주일 이상 치료해 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년이 지나서 다시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동안의 경과가 궁금해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물어봤더니 양안방에 유명한 병원을 몇 군데 가봤는데 여전히 병명도 없고 치료도 안 되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심하냐고 물어보니까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대화하려고 하면 침이 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심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무의식의 역설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있던 터라서 이분에게 특별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매일 혼자 있을 때 10분씩 의도적으로 침을 마음껏 고이게 한 다음 마구 튀도록 말을 하세요. 게다가 되도록 거울을 보면서 내 입에서 침이 튀는 것도 확실히 보세요. 자,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분이 이 지침대로 일주일을 시도한 결과 침이 튀는 정도가 반 이상 줄었고 한 달 이상 했더니 80% 이상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입안에 별로 침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쭉 서랍자라고 하는데 혀 꾹 눌러주는 거 있죠. 스틱 같은 거 있습니다. 혀 이제 꽉 눌러가지고 침이 고이는 거 봤더니 침이 입속에 금방 확 고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는 이제 침이 그렇게 고이지 않더라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설명한 사람인데 빅터 프랑클이 자신의 의식의 의도와 반대되는 무의식의 작용을 빅터 프랑클은 역설적 의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칼 융은 저항하면 끈질기게 지속된다라고 했고, 빅터 프랑클은 역설적 의도라는 이름으로 이런 현상을 불렀습니다. 틱 증후군, 불면증, 말더듬, 발표 불안, 성적 금기로 인한 일탈 행위. 성적 금기로 인한 일탈 행위라는 건 뭐냐면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성과 관련된 금기도 많잖아요.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변태 행위죠. 변태짓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변태짓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에서 이런 특징이 잘 표현됩니다. 담배나 술 같은 중독증에서도 곧잘 나타나는데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당기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몇 년째 진행되는 매춘과의 전쟁, 요거 그 당시에 매춘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뭐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지된 매춘은 더 엄밀하고 교묘하게 남성들의 욕구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항하면 지속된다.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고 꼭 해야지 꼭 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하면 끈질기게 지속되는 이 현상과 관련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강박증입니다. 강박증, 뭐 틱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저항하면 지속된다 이 원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자려고 애를 계속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오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잠이 안 오면 그냥 안 자겠다고 생각하고 자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눈을 뜨고 있다든지 뭐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쓰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잠을 자야 되겠다는 집착 뭐 이런 것들 쭉 버리고 뭐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잠이 오면 오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잠이 더 잘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잠이 더 오게 되죠. 말 더듬는 것도 똑같습니다. 말 더듬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더듬게 됩니다. 그렇게 차라리 뭐 더듬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오히려 안 더듬습니다. 말 더듬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말 더듬어 보세요. 이러면 못 더듬습니다. 그런데 말 안 더듬으려고 하면 더듬습니다. 결국 내가 더듬어도 괜찮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해 버리면 오히려 괜찮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이런 특징을 몰라서 고생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꾸 자기 무의식과 자기가 싸움을 하게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 자기를 비난하고 그러면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EFT 술술 풀린 내 인생 48쪽에 여기에 나오는 무의식의 특성은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입니다.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못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무의식의 이런 특징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여러 해 동안 생명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생명운동으로 유명한 몇 분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때 이분들 만나면서 뭐 존경심이 더욱 깊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생명운동을 하시는지라 식사도 유기농만 드시고, 생활도 소박하고 도덕적인데, 다들 뭐 위장병이 있고 여기저기 아프고 심지어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전원해서 생태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아픈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무의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니까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분들은 도덕적이고 생태적이지만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분들의 글을 보면은 물질적 소비와 도덕적 타락에 물들어가는 세태와 세상에 대한 비판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비판의식이 가득한 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나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모든 비판을 나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오죽했겠습니까? 어느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정도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다른 예로
애청자 여러분이 부당하게 거액의 돈을 떼어서 엄청나게 분노가 치민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이라고 해서 애청자 여러분의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심장이 빨리 뛰지 않고 뒷골이 당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잔인한 연쇄살인범을 보고서 화가 나는 것은 정당하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혈압이 안 올라가지는 않겠죠. 바로 이런 무의식의 특징 때문에 많은 민주투사와 독립운동가와 혁명가와 이상주의자들이 제명에 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무의식의 진실입니다. 여기까지 한 거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는 뭐 비판이 정당한 비판,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타인에 대한 거든 나에 대한 거든 우리 무의식은 그냥 똑같이 분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뭐 살다 보면 정말 저 죽일 놈 하면서 저 죽어 마땅한 놈 하면서 뭐 정말 그런 나쁜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죽어 마땅한 놈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렇게 분노할 때 내 혈압이 안 올라가진 않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뭐 학창시절에 따돌림 당해서 대인공포증 생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을 치료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들을 따돌렸던 학창시절의 가해자들이 한때에는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내게 저한테 왕따 피해자로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한때는 왕따 가해자였거나 현재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의식은 가해자였던 남과 피해자였던 나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알코올 중독으로 엄마에게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행동을 혐오했으면서도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는 어느 순간 술 먹고 자신의 아내와 아이와 아내를 패다가 저한테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위와 같은 예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호된 시집살이를 겪고 호랑이 시어머니가 된 며느리, 혹독한 쫄병 생활을 거친 후에 더 가혹해진 고참, 열렬한 민주투사로 독재 정권과 싸우다 이제는 보수 정당의 골수 분자가 된 몇몇 정치인들. 이렇게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못된 사람과 싸우다가 같이 못되어집니다. 못된 시어머니 욕하다 결국 똑같은 시어머니가 됩니다. 못된 사람 욕하다 내 몸과 내 마음만 똑같이 못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무의식에서는 나도 너도 다 나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결국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걸 잘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듣고서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분노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건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비판이 정당하든 안 정당하든 그게 다 모든 비판은 우리의 무의식은 남에 대한 비판이 나에 대한 비판이 다 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비판하지 말고 살라는 거냐?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판은 하시되 감정은 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판하는데 감정을 빼라니.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실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비판을 하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일본의 마음을 닦는 사무라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이 사무라이가 하루는 자신의 그 스승을 죽인 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러 갑니다. 사무라이의 임무 중에 하나는 스승에 대한 복수가 있답니다. 이건 조세 캠벨이 말해준 그 신화학자 조세 캠벨이 이야기해서 들은 건데요. 사무라이의 의무로 그 가족과 스승의 원수를 갚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그 적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칼을 뽑아서 팍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원수가 그 스승을 죽인 적이 침을 탁 뱉더라 이거죠. 침을 탁 자기 얼굴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자기 얼굴에 침이 탁 붙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사무라이가 칼을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 쫙 집어넣고 돌아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왜 그랬느냐면은 그때 이제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라이는 그 적이 침을 뱉는 순간 침을 자기 얼굴에 탁 뱉는 순간 분노를 느꼈고 그 분노를 느낀 순간 칼을 휘두른다면 자기는 분노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 게 되기 때문에 일단 칼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신은 마음을 닦는 무사고 평정심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바가바드 기타에도 나옵니다. 예. 행위하되 무심하게 행위하라.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의를 행하되 적에 대한 분노도 버리고 억울함도 버리고 해야 될 바를 무심하게 그저 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분노와 뭐 비난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면 마음속에 업을 쌓게 됩니다.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나와 남은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도 지워야 됩니다. 저놈이 나한테 뭐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억울함. 뭐 인간으로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함 엄청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뺨 맞는 경우도 있고 뭐 군대에서 고차한테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뭐 직장 가서 뭐 상사한테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이거죠. 예. 그래서 분노도 버리고 억울함도 버리고 그래서 무심한 상태에서 해야 될 바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무심하게 행하라. 이게 이제 뭐 그 해결책이죠.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 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막 행패 부려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자기가 그렇게 됐느냐. 결국 무의식의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어렸을 때 상처받은 기억을 EFT로 지워주는 게 또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워버려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좋은 것도 그렇게 됩니다. 진심으로 남을 축복하는 게 나를 축복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워할 사람 하지만 그게 결국 나에 대한 미움이 되는 거고 남을 축복하는 거지만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게 나를 위한 축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좀 되시죠? 무심하게 행위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상처는 EFT로 지우고 예.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행위하지 않도록 하는 거. 분노와 억울함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게 다 나한테 업이 됩니다. 예. 독이 되고 예. 그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50쪽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50쪽에 가면은 무의식의 특성으로 금지될수록 더 소망한다. 예. 금지될수록 더 소망한다. 그 뭐 소설제맥 또 있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 사실 무의식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특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끈질기게 지속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 금지할수록 그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성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터부나 금기가 왜 성공할 수 없는지 이 특성이 잘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든 강하게 금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금지시킬수록 그 사람이 결국 그것을 더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독신이나 성도덕을 지켜야 하는 성직자들의 변태적인 성주문이 국내외에서 종종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무의식의 특성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변태나 범죄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가를 강하게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참을성 약하고 호기심 강한 몇 사람이 반드시 여기에 걸려들 것이고
이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과 자존감을 재확인하고 느끼게 됩니다. 예. 어느 사회에나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꼭 잡아 가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하게 말리면 더 하는 법입니다. 극자나 극우, 엄격한 도덕 원리주의자나 변태 성욕자, 이단 사냥꾼이나 이단, 모두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들로 상호 의존하면서도 서로 증오하며 존재하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을 변태나 변제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가를 강하게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금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광고인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심리학자들보다 무의식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광고인들입니다. 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소설 제목처럼 무의식은 금지될수록 더 열망하기 마련이고 이런 무의식의 열망을 자극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 말이 아직도 의심된다면 한때 유명했던 다음 광고 문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못생겨도 맛은 좋아. 줘도 못 먹나. 돌려먹고 빨아먹고. 이 광고업자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이 금기시되는 성을 은근히 성적 의미가 내포된 문구와 영상으로 드러내면서 구매욕을 충동질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고 무의식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성적 감정보다 강한 감정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무의식을 자기들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무의식을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인다. 금지될수록 더 소망한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학생들이 담을 넘고 담배를 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약이 계속 덮어진 이유도 가장 큰 이유도 하나입니다.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지시키는 것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마약 단속과 이런 거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도 마약 중독자는 계속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했는데 스페인에서 이제 마약 환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처음에는 스페인에서도 무조건 금지하고 처벌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마약 중독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쪽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처벌하고 금지하는 거에서. 자, 그렇게 바뀌자 마약 중독자들 수가 훨씬 더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금기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결국 하라고 충동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그 사람을 더 그렇게 만들거든요. 금지 명령을 쓰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 금지 명령어를 쓰는 게 안 좋습니다. 특히 금지 명령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금지된 것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 어렸을 때 아빠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남자가 바람 피면 어떡하나 노이로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남편한테 맨날 남편 출근할 때마다 절대 바람 피면 안 돼, 바람 피면 안 돼, 바람 피면 안 돼. 자, 이 얘기를 매일 아침 저녁 하면 한 10번씩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바람을 필까요, 안 필까요? 오히려 바람 피일 것 같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금지 명령어를 남발하지 마십시오. 더 소망하게 만듭니다.